안녕하세요. 쇼킹부동산 가족분들, 오늘은 8월 29일 멤버십 영상을 공개합니다. 멤버십 영상 주제는 바로 소액 투자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소액 투자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지만 실제 소액 투자가 성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이유, 오늘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 영상은요, 주 3회 올라가게 되고요, 월 8,99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이폰을 결제할 경우에 11,000원이 책정되기 때문에 PC로 가입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멤버십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바로 소액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내 집 마련 이후 흐름을 볼까요? 먼저 내 집 마련을 딱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안해요. 맨날 부동산 실거래 내용만 찾아보고 있는데 내가 산 가격보다 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안심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집값이 더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관심이 생깁니다. 어떤 관심? 한 채 더 사고 싶다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죠. 하지만 추가로 사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면은 돈이 내 집에 묶여 있기 때문이죠.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할 때 다음 투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 준비된 자금은 대부분 1억 내외가 많아요. 1억 원으로 투자하려고 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땅한 곳이 안 보여요. 내 집 마련 같은 경우는 내가 살고 싶던 지역, 아니면 누구나 관심 있는 지역에 가서 임장하고 사면 되잖아요. 소액 투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1억으로 살 수 있는 게 안 보여요. 하지만 투자는 꼭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유료 강의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좌는 바로 투자금 1억 내외의 소액 투자 강의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크게 물리고 가장 손해보는 케이스도 여기서 발생해요. 자, 코로나19 과정에서 역대급 분양가를 자랑했었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생활용 숙박시설, 그리고 누가 분양받나 싶었죠? 바로 분양권 전매 목적인 소액 투자자가 매수한 겁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1억 미만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갭투자 열풍이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었었거든요. 이것도 소액 투자 강의에서 많이 알려진 방법이었습니다. 자, 부동산 소액 투자 상품 지금 할 수 있는 거 한번 요약 들어볼까요? 먼저 청약이 있습니다. 저희 쇼킹부동산에서는 초소형 면적 중심으로 추천드리고 있죠. 두 번째는 갭 투자가 있고요. 세 번째는 재개발 투자가 있습니다. 일단은 청약은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갭 투자와 재개발 투자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갭 투자는 무엇일까요? 매매값과 전세값 차이만큼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갭 투자로 불리죠. 자, 여기서 매매 가격은 그 아파트의 현재 사용가치와 미래가치가 동시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전세값은 뭐죠? 현재 사용가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갭은 무엇이다? 이 아파트의 미래가치를 나타난다. 그래서 집값이 오를 확률 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갭이 커질 것이고, 집값이 별로 안 오를 것 같은데 갭이 작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갭 투자에서 소액 투자 대상을 찾으면은요, 집값 상승 가능성이 크게 낮은 아파트를 찾아야 됩니다. 현재 기준에서 이렇게 기대가 낮은 아파트 뭐 있죠? 일단 수도권 외곽 지역, 그 다음에 비역세권 또는 개발 계획이 없는 지역, 마지막으로 2000년 전후의 구축,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진 곳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를 살펴볼까요? 파주 운정지구에 해솔마을 3단지가 있습니다. 2001년 옛날 교화 신도시 첫 번째 입주할 때부터 있었던 아파트 단지죠. 여기가 지금 전용 84제곱미터가 매매 가격이 3억 1천만원부터 시작입니다. 한때 4억 5천까지 올라갔다가 3억 1천까지 빠진 상황이네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가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근데 전세 시세를 봤더니 2억 5천, 2억 6천, 2억 4천이래요. 자, 얘는 전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권 외곽 지역의 비역세권 재건축 사업도 못하는 구축입니다. 갭 비용이 6천만원, 7천만원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집도 언젠간 전고점 회복하겠죠? 뭐 전세값이 가파르게 올라서 매매값을 치고 올라가거나 유동성이 늘어서 이런 아파트까지 매매 수요든 실수요든 크게 증가한다면 전고점 언젠간 회복할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달라요. 금리가 현재보다 크게 낮아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아파트를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외곽 지역은요, 전고점 회복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투자를 했다는 거는 내가 굉장히 장기간 끌고 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나마 갭 투자 상품은 다른 소액 투자보다는 좀 나아요. 왜냐면 얘가 단지 규모가 크잖아요. 나름 황금성이 좋은 편입니다. 집값이 저렴하면 그래도 수요가 꾸준히 몰려들더라고요. 그렇게 황금성이 좋으면 일단 내가 빠져나가고 싶을 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재개발 투자입니다. 초기 정비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구역 지정 가치, 이제 사업의 걸음마를 띄고 있는 곳에 접근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투자할 수 있는 초기 재개발 매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정비구역 지정되는 곳을 보면은요, 수도권 지역은 공공재개발이나 도심복합사업, 신속통합기획 등으로만 진행이 돼요. 자, 근데 얘네들은 구역이 지정되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돼서 실거주 목적 아니면 거래가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거래 가능한 민간 재개발 사업장 찾아서 투자하면 안 될까? 외곽 지역에 보니까 싼 매물, 초기 투자금 저렴한 것 많이 있던데 당연히 수도권 외곽 지역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수도권 외곽 지역의 재개발은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 일반 분양 성공 여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서울 지역은 청약 과열 상황을 보이지만 인천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줄줄이 미분양 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도권 외곽 지역과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은 분위기 차이가 커요. 두 번째, 공사비 증액 이슈. 이거는 강남이든 인천이든 피할 수 없는 이슈예요. 근데 공사비는 똑같이 늘어나는데 외곽 지역은 분양도 안 되다 보니까 분양가를 올려서 서울처럼 공사비를 충당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통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업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게 되고요. 부동산 시장이 정말로 좋은 상황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많이 하는 방법이 아시다시피 이제 박원순 시장 임기 시절에 무려 서울 지역에서만 393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거든요. 여기가 지금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소통합기획이나 도심공공복합사업 등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여기를 이제 매수해요. 매수해가지고 이제 구역 지정을 노리는 건데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구역 지정이 안 되는 경우 완전 세대는 케이스고, 두 번째는 구역 지정 후 사업이 오래 걸리는 경우, 보통 이렇게 구역 공공이 사업을 추진할 때 민원이 많으면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상가 세입자들이나 뭐 상가 소유주들 이런 곳이 반대를 하면 사업이 되게 장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투자는 15년에서 20년 보고 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재개발 매물은 사업 진행 과정과 부동산 시장 경기에 따라서 뭐 중간에 샀다가 팔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인 곳은 수요자를 찾기가 힘들어서 거래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황금성이 떨어지게 돼요. 게다가 구역 지정 안 된 곳은 더욱더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소액 투자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자, 매수 당시에는 아무거나 빨리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급합니다. 자, 근데 사고 나서 한 3, 4년 정도 지났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강남 가고 싶다. 아니면 어디 좋은 학군으로 옮겨가고 싶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 하거나 또는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 주택을 이동하거나 투자할 때 이미 이제 예전에 사놓은 이런 소액 투자 상품이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 때는요, 주택 수에 따른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주택은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소액 투자의 결론 보겠습니다. 소액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액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크게 풀리는 시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소액 재개발 투자는 사업 위험이 크고 황금성이 떨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몇 년 뒤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도 꼭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로 지금 가장 적합한 것이 청약이에요. 그래서 2기 신도시나 초저형 면적 청약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것들의 기회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최소 투자금은 1억 7천만 원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투자 관련 영상을 많이 제작을 해봤잖아요. 진짜 이게 최소한의 금액이에요. 이 정도 투자 금액은 있어야 그래도 멀지 않은 기간 5년 이내에 좀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너무 막연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드머니를 마련할 방법을 찾아보는 게 1억 내외 내가 가진 자금에 맡긴 투자 정보를 찾는 것보다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뭐 재테크 방송에 항상 반은 이런 얘기예요. 아끼는 것은 기본이고 종잣돈을 모아라.
또한 여러분들이 분산된 자산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험이든 연금이든 또는 신용대출이든 회사대출이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시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유주택자가 투자자금이 적은 이유는 기존 주택에 집이 묶여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야, 그럼 생활안정자금으로 주택 투자하면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활용하냐? 가족 찬스를 쓴단 말입니다. 자, 부모님 집을 담보로 생활 안정자금을 받아서 자녀한테 이것을 줘요. 그럼 자녀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집을 구입한 다음에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생활 안정자금을 받아서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과정, 이런 것도 좀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액 투자를 공부해 보시고 성공하는 이익을 내는 것보다 훨씬 빠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최소 투자금 1억 7천만 원 이상, 기본적으로 2억 이상의 시드머니를 마련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 금액대에서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참고로 소액 투자 관련 정보는 계속 수집 중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정비구역 해제 사업장,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저평가된 아파트, 그리고 전셋값 상승에 베팅하는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추천드릴 매물이 많아지면 저희가 그때그때 좀 공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투자금이 부족하다면 제일 먼저 이 투자금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급하실 거 없어요. 1년 뒤, 2년 뒤, 지금만 기회 있고 1년 뒤, 2년 뒤 기회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또 그때 기회가 생깁니다. 그때 다시 저희가 권해드릴 겁니다. 너무 급하게 무리하게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멤버십 이용료 1000배로 보답하겠습니다. 3주택자가 되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